지금 독일에서 한국은 끝났다는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 경제 둔화, 고령화까지 전 세계가 한국의 몰락을 말하고 있죠. 그런데 그 영상을 본 미국 실버타운 재벌 창립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망했다는 말, 난 믿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면 나는 한국에서 기적을 봤거든요. 그가 한국의 작은 요양원에서 만난 92세 할머니는 전쟁으로 모든 걸 잃고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라가 타도 우리는 다시 일어났어요. 정말 한국은 끝난 걸까요? 아니면 또 한 번 세계를 놀라게 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한국의 진짜 미래를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로버트 윌슨입니다. 미국 최대 실버타운 체인 골든 에이지의 창립자이자 은퇴 커뮤니티 혁신으로 포춘지 표지에도 실린 바 있습니다. 10년 전 우연히 접한 한국의 고령화 지표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한국을 직접 방문했죠. 그때 서울 근교의 작은 요양원을 방문했는데 그곳에서 김영자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92세의 할머니는 한국전쟁 당시 남편과 큰아들을 잃고 혼자서 세 자녀를 키우셨다고 해요. 나라가 다 타버렸을 때도 우리는 다시 일어섰어요. 이게 바로 한국인의 힘이죠. 할머니의 그 말씀과 흔들림 없는 눈빛이 제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처음 계획했던 일주일의 출장이 한 달로 연장되었습니다. 현지 시장 조사를 진행하면서 한국의 고령화 속도와 요양 시스템의 구조적 특성이 독특한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삼성생명과의 초기 미팅에서 실버 케어 합작 투자 가능성이 논의되었고 그 결과 3개월 내에 실행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했습니다. 투자자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시장 분석 결과에 힘입어 서울의 지사를 설립했고 지금은 제가 개발한 골든 라이프 코리아가 한국 내 실버타운 5개로 성장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아시아 혁신 기업상을 수상하며 시장에서의 입지를 확고히 했습니다. 며칠 전 정기적인 시장 동향 분석 중 주목할 만한 영상을 발견했습니다. 독일의 영향력 있는 유튜버가 업로드한 영상인데 제목이 상당히 도발적이었습니다. 한국은 끝났다라는 주장이었죠. 10년간 한국 시장에 깊이 관여해온 투자자이자 기업가로서 이런 단정적 주장에 즉각적인 의문이 생겼습니다. 한국이라는 역동적 경제를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시장의 복잡성을 지나치게 단순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영상을 제작한 채널은 독일의 크루츠 게자트로 구독자가 약 2,400만 명에 이르는 거대 채널입니다. 복잡한 경제와 사회 현상을 고품질, 애니메이션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유명한 곳이죠. 이처럼 영향력 있는 채널에서 한국에 관한 이런 영상을 만들었다는 사실은 한국이 실제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음을 시사하는 것 같았습니다. 영상의 도입부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한국은 끝났습니다. 가혹하게 들릴 수 있지만 한국은 인구학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군사적으로 모든 면에서 붕괴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꽤 강력한 주장이었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누구라도 귀가 번쩍 뜨이겠죠. 영상은 매우 체계적으로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핵심은 한국의 전례 없는 인구 감소입니다. 1950년대 한국 가정에서는 평균 6명의 자녀를 두었지만 1980년대에는 약 2명으로 줄었고 2023년 통계에서는 0.72명까지 하락했다고 합니다. 특히 서울은 더 심각해서 0.5명이라고 하네요. 숫자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다음과 같이 생각해보면 충격적입니다. 현재 100명의 한국인이 있다면 그들은 36명의 자녀를 낳고 그 36명은 다시 13명의 자녀를 낳게 되어 단 4세대 만에 100명이 5명으로 감소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실버 산업에 종사하는 저로서도 이런 수치를 보면 정말 놀라울 수밖에 없습니다. 영상의 예측에 따르면 35년 후에는 약 1,600만 명의 한국인이 사라져 3,500만 명 정도만 남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우려되는 점은 그 인구의 절반이 65세 이상 노인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인구 감소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고령화가 진행되는 것이죠. 마치 활력 있는 국가가 서서히 활기를 잃어가는 모습과 같습니다. 이러한 인구 감소는 단순한 숫자 게임이 아닙니다. 이 영상이 지적하는 핵심은 심각한 노동력 감소가 결국 국가 경제력 약화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영상은 또한 연금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 문제, 한국의 GDP 변동 추이 등 다양한 데이터를 정교하게 제시하며 매우 설득력 있게 제작되었습니다. 비록 영상의 메시지는 다소 비관적이지만 그 논리 전개는 꼼꼼하고 정교한 분석과 양질의 자료에 기반하고 있어 실버 케어 산업에 종사하는 저도 그 완성도에 감탄했습니다. 마치 능숙한 의사가 명확한 진단을 내리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한국의 출산율 저하 문제는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한국의 출산율은 전 세계에서 최하위, 정확히는 최하위입니다. 마치 불명예스러운 세계 기록을 보유한 셈이죠. 물론 이런 종류의 세계 1위는 결코 축하할 일이 아닙니다. 인구가 국력의 전부는 아니지만
인구 감소는 확실히 노동력 감소로 이어집니다. 노동력 감소는 사회 전반의 생산과 소비를 축소시켜 경제적으로 시장 축소를 초래합니다. 게다가 제가 매일 함께 일하는 어르신들께서 자주 말씀하시듯 문화적 다양성과 창의성마저 감소시키고 군사적 측면에서도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분석하면서 한국의 미래 세대가 어떤 환경에서 살아가게 될지 생각하게 됩니다. 만약 현재의 추세가 계속된다면 한국은 30년 후에도 지금처럼 역동적이고 활기찬 국가로 남아있을 수 있을까요? 거리에서 젊은이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지고 도시는 점점 고령화되어가는 모습. 이런 미래 시나리오는 꽤 우려스럽습니다. 그러나 잠시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한국이 이대로 쇠퇴할 운명일까요? 저는 그렇게 단정 짓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한국의 역사를 살펴보면 항상 위기 속에서 기회를 발견하고 극복해온 놀라운 회복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는 이 영상 내용에 대한 제 개인적인 분석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인류 역사는 사건 자체만큼이나 그 사건들에 대한 인간의 대응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론 한국이 현재 경로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약 30년 후에는 이 영상이 예측하는 심각한 결과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이 그저 앉아서 이런 일이 일어나길 기다릴까요? 제 10년간의 한국 비즈니스 경험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제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인구 감소 현상은 젊은이들의 생물학적 변화나 결혼과 가족 형성에 대한 갑작스러운 혐오감 때문이 아닙니다. 5,000년이 넘는 역사를 통해 이어져 온 결혼과 출산이라는 자연스러운 삶의 과정이 갑자기 매력을 잃은 것도 아닙니다. 가장 큰 문제는 두 가지로 압축됩니다. 교육과 부동산입니다. 이 답변이 다소 단순해 보일 수 있지만 현실이 그렇습니다. 제가 한국의 여러 실버타운에서 만난 어르신들과 그들의 자녀, 손주들과 대화해보면 대다수 가정이 여유롭지 못한 재정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많은 가정이 생활 속에서 끊임없는 희생과 타협을 감내하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득의 상당 부분이 이미 세계적 수준인 공교육 외에 추가적인 사교육비로 소비됩니다. 한국의 성실한 부모들은 인생의 20년 이상을 자녀 교육비를 마련하는 데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블랙홀이 주변의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것과 같은 현상입니다. 이렇게 막대한 희생과 투자를 하다 보니 부모들이 자녀에게 거는 기대는 비정상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부모와 사회의 기대는 어린 학생들에게 엄청난 중압감으로 작용합니다. 그 결과 한국의 아이들은 4살 때부터 영어와 수학 같은 과목을 배우기 시작하여 20대 초반까지 거의 학업이라는 감옥에 갇혀 지냅니다. 학교가 끝나면 밤늦게까지 여러 학원을 돌다가 집에 돌아와 지쳐 쓰러지는 일상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점은 이 극심한 경쟁 속에서 최종적인 승자는 1,000명 혹은 10,000명 중 단 1명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나머지 학생들은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인생의 패배자라는 낙인이 찍히게 되고 이 실패감을 안고 성인 생활을 시작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상위 0.01% 진입한 학생들은 행복할까요? 제 실버타운에 오시는 많은 중산층 이상 고객들의 자녀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20년 가까이 인생을 경험하고 놀고 다양하게 배우는 대신 단순 암기와 시험 준비에만 매달려왔습니다. 설령 최고 명문대에 입학하더라도 이 젊은이들은 실제 삶에서 마주치는 어려움과 기회들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성장시켜야 하는지를 배우지 못한 채 사회에 진출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진정한 행복과 안정을 찾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결국 한국의 교육 경쟁 시스템은 참여자 대부분을 패자로 만드는 구조입니다. 전 국민이 자신의 인생을 쏟아부어 원치 않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견디며 결과적으로는 누구에게도 진정한 이득이 되지 않는 경쟁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돈을 버는 일, 결혼, 육아 같은 인생이 중요한 과정들이 기쁨이 아닌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한국 사회 구성원 대다수가 이 비정상적인 교육 시스템의 피해자입니다. 삶의 전반기는 이 강제적인 공부에 매달리고 후반기는 자녀들에게 같은 과정을 반복시키며 모든 자원과 시간을 투자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왜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교육 문제와 더불어 한국의 부동산 시장 또한 심각한 문제입니다. 많은 한국인들의 소득 중 절반 이상이 주택 임대료나 모기지 대출 상환에 소비됩니다. 서울과 주요 도시의 부동산 가격은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치솟아 젊은 세대에게 결혼과 가정, 형성은 거의 불가능한 꿈이 되어버렸습니다. 제 실버타운에 입주하신 많은 어르신들이 자녀들의 주택 마련을 위해 본인의 노후 자금까지 지원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이런 환경에서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결과일 수 있습니다. 영상에서 지적한 문제점들은 대부분 타당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분석입니다. 그 예측 또한 현재 추세를 감안할 때 상당히 합리적입니다.
그러나 제가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하면서 배운 것은 한국은 일반적인 통계 예측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나라라는 점입니다. 한국인들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뛰어난 위기 극복 능력을 가진 민족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이런 심각한 미래가 다가오고 있다는 인식이 한국 사회에 더 깊이 확산된다면 교육과 부동산 문제를 포함한 구조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암울한 미래로 향하는 길을 바꾸기에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나 이 영상에서처럼 한국이 망한다는 주장이 자주 등장하지만 한국은 결코 쉽게 무너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취약한 나라였다면 역사적으로 이미 수백 번은 망했어야 했을 것입니다. 지금의 젊은 세대가 한국 역사상 가장 힘든 시기를 살고 있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지만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이는 다소 과장된 인식일 수 있습니다. 임진왜란 시기에 일본이 침략하여 7년간 한국 인구의 약 20%가 희생되고 국토 대부분이 폐허가 되었을 때에도 한국은 살아남았습니다. 제가 서울 근교의 실버타운에서 만난 90대 할머니께서 들려주신 가족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그분의 할아버지는 일제강점기에 강제징용을 당했고 아버지는 한국전쟁에서 가족을 잃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가족은 살아남아 번영했고 현재 그분의 손자는 글로벌 기업의 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의 역사입니다. 더 가까운 역사를 보면 20세기 초에는 일본의 35년간 식민 지배를 겪으며 자원과 문화재, 인적 자원까지 수탈당했고 심지어 자국어 사용마저 금지당하는 극한 상황을 겪었습니다. 해방 직후에는 한국전쟁이 발발하여 국토의 98%가 파괴되고 당시 인구 2천만 명 중 약 10%가 목숨을 잃는 참혹한 상황을 견뎌냈습니다. 이것이 불과 70년 전의 일입니다. 한국인들은 이처럼 불사조와 같은 생존과 회복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처음 투자하기로 결정했을 때 많은 미국 동료들이 이 작은 아시아 국가의 성장 잠재력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저는 그런 극단적인 폐허 속에서도 불과 몇십 년 만에 세계 12위권의 경제 강국이자 세계 최고 수준의 군사력을 갖춘 국가로, 더 나아가 문화적으로 전 세계인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국가로 성장한 한국의 놀라운 역량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현재의 출산율 감소만으로 한국의 미래를 끝났다 또는 망했다고 단정하는 것은 한국인들이 5,000년간 보여준 놀라운 생존력과 회복력을 과소평가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쉬운 길을 걸어온 적이 없는 나라입니다. 저는 지금 제가 운영하는 실버타운에서 종종 입주자분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분들 중에는 한국전쟁 당시 피난민으로 전국을 떠돌았던 분, 1960년대 굶주림 속에서도 자녀, 교육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지금은 교육이나 부동산 같은 내부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불과 반세기 전만 해도 기본적인 식량과 주거지조차 부족했던 환경에서 국민 대다수가 생존을 위해 매일 투쟁했던 나라였습니다. 현재 한국이 직면한 문제는 과거에 겪어온 무수한 어려움 중 하나일 뿐이며 한국인들이 항상 극복해온 수많은 장애물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역사는 결코 직선적으로 진행되지 않으며 특히 한국의 역사는 기존 경로를 완전히 바꾸어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한국인들은 항상 그래왔듯이 이번에도 해결책을 찾을 것이고 결국 모두가 단결하여 이 위기도 현명하게 극복할 것입니다. 한국이 지난 70년 동안 이룩한 기적적인 발전처럼 현재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찬란한 미래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실버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저는 한국의 고령화가 단순한 위기가 아니라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제가 만난 한국의 어르신들은 놀라운 지혜와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사회에 환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미래에는 한국인들이 지나치게 스트레스 받는 교육에서 벗어나 개인의 적성에 맞는 직장을 쉽게 찾아 만족스럽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기업들은 글로벌 대기업으로 성장할 정도로 번영하고 젊은이들의 연애와 결혼 문화가 활발해지며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이 새로운 트렌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은 다시 한번 자기 정화와 혁신을 통해 항상 그래왔듯이 모든 이의 예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미래를 창조할 것입니다. 현재의 위기는 국가적 위기 극복에 특별한 재능을 가진 한국인들에게는 그저 오랜만에 다시 한번 그 능력을 발휘할 기회가 찾아온 것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제 사업 경험에서 볼 때 한국의 고령화는 새로운 산업과 혁신의 기회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창의성을 고령화 문제 해결에 접목한다면 오히려 세계를 선도하는 실버 케어 모델을 개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운영하는 실버타운에서는 이미 첨단 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서비스 모델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독일 유튜버의 한국은 끝났다라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히려
한국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역사와 한국인들의 놀라운 회복력을 분석해본 결과 저는 한국이 직면한 인구 위기를 포함한 현재의 모든 어려움을 결국 극복하고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통해 더 강하고 건강한 사회로 발전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한국에 투자하고 한국인들과 함께 일해온 미국 기업인으로서 한국의 위기와 저력에 대한 이 분석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한국의 미래는 끝났다기보다는 오히려 새로운 도전과 기회 앞에 선 전환점에 있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가 증명하듯 한국은 이러한 전환점에서 항상 더 강하고 회복력 있는 국가로 거듭나왔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한국의 밝은 미래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은 늘 그런 나라였습니다. 불가능하다는 말 앞에서 가장 조용히, 가장 묵직하게 해내는 나라. 세계가 몰락이라 말할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위기는 또 한 번 찾아왔지만 역사는 증명합니다. 한국은 위기 속에서 더욱 강해진다는 걸. 대한민국의 진심과 저력은 지금도 조용히 세계를 바꾸고 있습니다. 오늘도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그런 역사의 한 조각이란 걸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내일을 함께 응원합니다. 잠깐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을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그럼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항상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